자칭 완전 건강 체질이라는 64세 여성은 평소에 병원에 갈 일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체질이었습니다. 그러다 갑작스러운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2년 후 폐암이 뼈와 뇌로 전이되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험을 했는데요. 다행히도 현재는 표적 치료가 잘 되어 7년째 암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. 이 이야기는 23년 7월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한 이상현님의 사연입니다. 뼈와 뇌로 가장 잘 전이되는 암 중의 하나인 폐암. 뼈와 뇌는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위이며 암이 전이되게 되면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. 또 치료 중 발생하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힘듦은 본인이 아니라면 감히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폐암이 뼈로 전이될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알아보고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. 뼈 전이는 말 그대로 암세포가 뼈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. 암 환자의 30에서 40%가 뼈 전이를 경험했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. 폐암이 뼈로 전이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첫 번째, 평소와 다른 통증이 있습니다. 서울대학교 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에서 저술한 암 치료 후 건강관리 가이드란 책에 보면 암의 골전이와 뇌전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암이 뼈에 전이되면 전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근골격계 통증은 흔한 증상이라 감별이 중요하다. 일반적으로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뼈 스캔 검사를 통해서 골전이 여부를 진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물론 평소에도 허리나 다리가 아프셨던 분들은 그런 것으로 어떻게 골전이를 파악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통증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통증을 말합니다. 갑자기 끊어질 듯 아프거나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새로운 통증이 나타났다면 골전이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통증은 허리를 비롯하여 어깨나 골반에 주로 나타납니다. 두 번째는 팔다리에 마비와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. 폐암의 뼈 전이는 척추, 갈비뼈, 골반골, 대퇴골, 상완골 순서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척추에 암 전이가 발생한 경우 앞에 말씀드린 통증을 동반하지만 또 다른 이상 증상으로는 팔과 다리의 마비와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. 그로 인해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거나 심하면 못 걷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. 누웠다가 일어날 때,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프거나 힘이 들기도 합니다. 세 번째는 골절입니다. 암이 뼈로 전이된 경우엔 종양이 뼈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켜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. 특히 암 치료를 하는 중에는 뼈가 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부딪힌 것만으로도 골절이 생기고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평소에 뼈가 약했던 분들은 이유 없이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. 이 역시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므로 이유 없는 골절이 생겼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야 합니다. 그럼 이제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. 2016년에 발행된 나가오 가즈히로의 책 병의 90%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. 저자는 일본 나가오 클리닉 원장으로 의학 박사입니다. 마침 이 책에는 폐암이 뼈로 전이됐던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60대 남성인 환자는 뼈전이까지 진행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고 병원 생활을 거부해서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는 재택 호스피스를 하였다고 합니다. 이 환자를 처음 봤을 때는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력이 쇠한 상태였는데 2주에 한 번 병원에 찾아올 때마다 생기를 점점 찾아서 암 수치도 꾸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. 환자가 암 치료를 거부했기에 의사는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한약을 처방했을 뿐이었지만 암 수치는 계속 낮게 유지됐다고 하네요. 하지만 환자는 처음 내원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고 신기하게도 이때의 폐암 수치는 낮은 상태였다고 합니다. 이 책의 저자는 이 환자가 낮은 폐암 수치를 유지했었던 이유는 자택에서 농사를 하며 매일 걷기 운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.
흔히 암은 푹 쉬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암에 걸렸을 때야말로 걸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. 이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. 2018년 발표한 암 치료와 뼈 건강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주 2회의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, 그리고 칼슘 및 비타민 D의 보충은 암으로 인한 뼈 손실에 도움이 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. 유산소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걷기와 달리기 등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운동을 말하며, 저항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는 무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칼슘은 여러 과일과 녹색 채소에 풍부하며 비타민 D는 영양제로 섭취할 수 있지만 일정 시간 햇볕을 쬐도 얻을 수 있습니다. 위 사례에서 소개된 60대 폐암 환자는 걷기와 농사로 인해 유산소, 무산소 운동을 하였고 외부 활동으로 인한 비타민 D의 합성도 충분했습니다. 결국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낮은 암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운동 외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뼈에 좋은 음식으로는 멸치, 굴, 조개 같은 동물성 식품과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류,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폐에 좋은 추천 음식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폐와 기관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.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드셔서 우리 건강을 지켜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아버지가 폐암 투병 생활 하실 때 제가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 전이라서 시간이 많아 몇 달간 옆에 붙어서 간호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때 느낀 게 암이라는 게 본인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정말 힘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때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유용한 건강정보로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모든 병들을 빨리 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앞으로도 더욱 유용한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